방금 소개받은 정은주입니다.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시대적으로 지금 메디컬 푸드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메디컬 푸드 시장이 거의 20조에 달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포럼이 시의적절하게 대한민국의 메디컬 푸드 발전과 제도적인 어떤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 섹션은 이제 자료 발표 두 분과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발표자의 성균관대학교 서정민 교수님과 임효종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위원님 발표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서정민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서정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한소아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후 현재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경장영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편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과장을 재직 중이십니다. 서 교수님의 오늘 연재는 국내 메디컬 푸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서 교수님의 발표 시간은 25분이시고요. 종료 3분 전에 제가 종료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민 교수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꽤 힘들더라고요, 강의가.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의학적인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강의가 좀 어설퍼서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 그 전혜숙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동환 부대표님, 소비자연대 부대표님께서 2019년도에 그 법제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걸 법을 만들려고 이제 돼갖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으시고 이제 저를 또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 목적으로 삼는 거는 메디컬 푸시 무엇인가를 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메디컬 푸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왜 메디컬 푸시라는 독립법이 필요한가. 제가 이걸 한 지가 한 10년 됩니다. 10년. 아주 순수하게 제가 영양을 시작한 게 2020년인데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2010년도부터는 야 이거 우리 후진국이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2015년도부터 식약처 과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용 식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걸 쭉 해오면서 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아직도 지금 제가 그 각오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환자가 있으면 환자한테 영양을 주려면은 이제 정맥으로 주는 방법하고 이제 자기를 위한 튜브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튜브나 먹는 거. 그래서 정맥으로 주는 방법은 파렌탈 뉴트리션, 전맥 영양이라는데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이제 튜브 피딩, 이 의료용 식품에라고 그러는 메디컬 푸시인데 이 엔테랄 뉴트리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후진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메디컬 푸시라는 엔테랄 뉴트리션이 더 위입니다. 이게 더 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학회를 가면은 이 스폰서를 하잖아요. 2010년 전까지는 이 정맥 영양이 스폰서를 했는데 이제는 이 엔테랄 뉴트리션이 메디컬 푸시 스폰서랍니다. 대단히 크고 우리 의료계도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노인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영향을 받아갖고 자꾸 노인식이란 말을 씁니다. 노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메디컬 푸드 자체가 이제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럼 이거 마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어스피레이션 돼갖고 자꾸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잘 못 들으면 고형 물질을 넣습니다. 이제 경화제, 그죠? 그런 걸 넣어갖고 노인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 근육이 떨어지니까 그 근육을 또 보강시키기 위해서 또 이게 제품이 나옵니다. 노인들이 환자잖아요. 그쪽이 큰 시장입니다. 여기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고 일본은 조금 특이하게 노인식품 따로하고 뭐 따로하고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봤더니 미국하고 유럽은 같이 갑니다. 메디컬 푸드 그리고 FSMP라고 합니다.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라는 제도로 1980년도 중반부터 만들어가고 있었고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이거를 약으로 딱 구분해버립니다. 그냥 약으로 해서 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50%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그냥 식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제도 개선을 보니까 일본 애들은 이 식품에 있는 것도 환자용 식품에 대해서 제도를 가해갖고 관리하려고 애를 써요. 50%는 약으로 만들기 때문에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50%는 식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또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요. 보험을 안 해주니까 이거 보험을 해주고 그런 일본의 독립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유럽과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메디컬 푸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건 시장도 커지고 우리가 간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메디컬 푸드라는 큰 이게 환자를 위해서 보험을 하는 건 어떤 포션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 산업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5분 시계로 25분 동안 해야 되니까 제가 하여튼 25분 동안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이제 그 경장 영양이란 무엇인가, 이 엔테로비즘이 무엇인가, 거기에 쓰는 이제 경장 영양의 그 영양의 성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또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를. 그 메디컬 푸드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디컬 푸드, 기능성 식품 이런 거랑 다른 겁니다. 이게 메디컬 푸드라는 것은 환자, 약자, 뭔가 디펙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한 거고 물론 이제 프리벤션이라는 것도 여기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튜브 피딩 하는 거 말고 요즘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캔서 환자들이 케모세라피를 받는다거나 수술한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못 먹습니다. 그럼 그 환자들한테 이걸 먹여야 됩니다. 제 이제 제자도 유방암이었는데 의사도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레디에이션 받고 끙끙 앓는데 이걸 갖다 줬습니다. 소치우고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보험을 해줍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메디컬 푸드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랄을 먹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요즘에 이게 더 큽니다. 오랄 서플리먼트가. 하여튼 그리고 이제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강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가. 이건 이제 우리 다음에 설명하실 이배정 선생님이 이걸 아주 잘 아십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는데 그때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랑 붙어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나갈 길을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안 나오네. 하여튼 자동차와 인간의 차이는 자동차는 이제 에너지를 안 줘도 서 있다가 에너지를 좀 다시 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에너지를 안 주면 안 됩니다. 잠잘 때도 움직입니다. 인간은 24시간 죽을 때까지 그 에너지를 필요해서 이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줘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영양분을 항상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와의 우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한 이틀 굶지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축이 또 안 됩니다. 이 영양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입니다. 산업. 왜 그러냐면 내가 일주일치 먹어놓고 이제 끝내야지. 안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건 매일. 하여튼 내가 그런 얘기고 이것도 내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네. 우리가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약, 수술, 뭐 휴식 이런 걸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는 우리 몸이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 셀프 이뮨 메커니즘, 힐링 메커니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려면 셀이 그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셀이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을 우리가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입으로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가 치료할 때 영양분이 안 들어가네. 그리고 매일 피부세라피하고 수술 받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줘야 돼요. 못 먹는 사람들한테. 그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파렌트랄, 엔트랄, 정맥, 그리고 경장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는 건 이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비타민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갖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뭐 아주 특이하게 새로운 물질을 막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들을 넣고 영양 성분 중에서 그런 걸 넣어가면서 이제 뭐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중환자실, 그 다음에 힐링을 잘해주는 거, 큰 수술할 때 먹는 거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기본은 이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맥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게 GI 소화기관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부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오랄을 먹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네. 그러니까 정맥으로 하는 건 저기 보듯이 이제 오른쪽에 피해를 쓰는 건데 큰 정맥을 써내갖고 거기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있는 거를 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것도 1960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아외과 의사인데 제가 외과 중에서 소아만 수술합니다. 애기들만 손에 다 나가면.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소아외과 의사가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두드리기라고. 뭐냐면은 안 먹어도 키울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인류가 생긴 지가 한 40만 년 되면 지구가 생긴 지 몇 억 년 되는데 인간이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말씀인데 그래서 키웁니다. 그게 바로 정맥 영향이고 이건 우리나라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세계에 3대 기업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또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쪽입니다. 경자님. 경자님 저거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게 뭐냐 저거는. 그럼 환자가 이제 못 먹으면 피부를 껴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는 오랄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입으로 보충제 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코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달려있는 게 여러분들이 노멀세라인 달린 것처럼 요즘에 제품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팩트로. 그게 포뮬라. 지금 오늘 강의들이 영양 수액, 메디컬 스위치라는 게 전기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튜브가 필요하고,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펌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관리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필요하고. 근데 세이프티 문제는 조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게 쿠줄로 먹지 않고 바로 뜯습니다. 그러니까 이 뜯는 사람들은 노인. 그러니까 노인들은 대부분 이걸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노인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신을 멀쩡하신데 먹으면 자꾸만 사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들리고 영유가 되고 그러면 이제 튜브로 먹습니다. 튜브로 한 4주 이상은 가지 않는 게 의료계의 그 원칙입니다. 이 코줄을 끼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대부분 노인들이 코줄을 끼고 있습니다. 코줄을 빼버리고 직접 뚫습니다. 직접 뚫고 이제 이 영양제를 그냥 주는 거죠. 그렇게 정신을 말짱합니다. 물론 정신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영향을 하는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고 정신이 말짱하시고 걸어다닐 수 있는 자꾸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요. 또 하나는 이제 ONS라고 마시는 가겠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그 메디컬 플루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환자한테 보시면 이제 여기 튜브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걸 주는 펌프입니다. 펌프. 얘는 이제 잔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지금 오랜날에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 정맥을 주고 이것도 주고 여기 튜브가 있잖아요. 얼굴 깨끗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이걸 많이 쓰는데 중환자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펌프가 있고 포뮬러가 여기 있잖아요. 그거 달아가지고 펌프를 해서 튜브로 들어가고 있어요. 중환자실 하면은 중환자실에 점수를 매기는데 이 펌프 피드, 이 엔트런스 메디컬 풋을 얼마나 빨리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중환자실에 점수를 매길 때 상위로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이걸 할 수 있는 그 시설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메디컬 페이션.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얘도 장이 잘라서 못 먹는 애들이 크고 있잖아요. 요 안에 이제 아까 그 튜브가 있고 배낭 내로 합니다. 얘네들 한꺼번에 먹으면 설사해요. 그래서 천천히 줘야 돼요. 24시간 동안 16시간 동안 주는데 이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놀고 달고 이렇게까지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게 이렇게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이제 이걸 아까 GMP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컨타미션 듯이 하는 게 정확하게 딱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 그 다음에 이걸 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커넥션.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많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도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 백에다 이렇게 도가고 이 백도 또 스프레이션을 쓰면 전이라고 하는데 또 닦아쓰고 하여튼 우리나라 훨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품이 나오는데 그냥 갖다 달리면 됩니다. 우리가 셀라인 가는 것으로 갖다 이렇게 딱 달리고 아주 깨끗하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현실도 복지부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현실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커넥션.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에. 이제 이게 꼭 그 정맥영양주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정맥영양하고 이게 옛날에 똑같았어요. 라인이.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게 먹은 게 정맥으로 들어온 거예요. 환자가 죽어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벌써 그런 사고가 계속 느니까 유럽에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병장영양에 들어가는 라인들은 거기만 맞게 이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그리고 이제 주사기를 거기만 쓰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거기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제보를 할 때 식약처에 제 시기를 한 적은 있어요. 야, 우리가 이게 새로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하자. 근데 우리 이런 것까지 할 형편은 아니지만 아직 법도 못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만 커넥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 꼭지에 맞춰서 그냥 해줘요. 유럽에서 쓰는 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벌써 20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포뮬러가 있나 한번 그냥 포뮬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 정식품, 메디컬 분야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지대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이제 DMA, 다이아베티스, 당뇨성 제품이라고 여러 가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로테인 문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 콩팥에 문제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뭐 이뮤 모듈레이션 이런 아진이 뭐 이런 거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린이 제품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좀 웃기는데 제가 이제 사담을 하면은 이 에버트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열심히 의사교육 시키고 영양사 교육 시키고 열심히 했는데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에버트가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고 아주 그냥 일을 잘 나갔어요. 이 영향에 대해서는 이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소아 이제 외과니까 애들 수술하면 또 먹여야 되고 장염론에 먹여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소아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똑같이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똑같이 여러 이제 소아과 의사들 만나는데 잘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만들었더니 이제 뭐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맙죠. 그랬더니 바로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회사에서 또 베껴서 또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일본계 2개가 들어옵니다. 일본 제도 때문에 그런데 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약으로. 일본에서 약으로 돼 있어갖고 우리나라에 약으로 수입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보험이 되니까. 이거는. 그 히스토리는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도가 그렇게 이게 섞여갖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나.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회사에서 제일 큰 회사가 뉴트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다 들어본 네슬. 뉴트리아가 이게 프랑스 다농 회사입니다. 다농. 그리고 이제 이게 네슬러. 그 다음에 여기 에버트. 그 다음에 비브라운, 뭐 프레지니캅 이렇게 큰 회사들이 합니다. 이걸. 큰 회사. 큰 식품회사. 하나는 식품회사에서 왔고 하나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온 게 있어요. 얘네들도. 그렇게 해서 큰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5년 전인가 갔더니 벤처 기업이 있긴 있더라고요. 구우지라고 그래갖고 제품 딱 3개 갖고 하는데 꽤 많이 팔리나 봐요. 그러니까 국제학회를 스폰서할 정도니까 꽤 많이 팔리나 봐요. 그런 벤처 기업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요즘에. 대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보시면 뭐 스탠다드 포뮬라라고 해서 기준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수분해 한 것도 있고 뭐 요거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건 뉴트리시아 제품인데 이 스탠다드 제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그 다음에 이제 소화도 뭐 1세에서 1세 이하 먹는 거, 1세에서 6세 먹는 거, 6세 이상 먹는 거,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이건 이제 에버트 건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에버트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하이드로라이스 있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디지즈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네슬러 제품들이고, 다 굉장한 종류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오랄, 아까 말한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오랄 서플리먼트. 이것도 이제 보험을 해줍니다. 예, 유럽에서는. 왜? 보험을 해줬더니 이게 디지즈가 더 잘 낫고 의료비는 절감이 되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보험을 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캔서 환자가 케모세라피 받다가 못 먹는다 그러면 이걸 마시게 보험을 해줍니다. 이게 싼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우리 의사들도 잘못한 게 옛날에 그냥 깡통 그냥 뭐 그냥 먹는 거 알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GMP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사이언스 베이스 증명해야지, 클리니컬 스타디 해야지, 약처럼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이 제품이 물론 안전하고 퀄리티 높지만 그런 돈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먹는 때 환자가 왔으면 주는데 병원에서 해주지만 집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혼자 사 먹겠습니까? 이걸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
나라에서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의료비가 절감된다. 의료비가. 그런 얘기, 이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이제 이런 ONS, 그리고 이제 이 마개 같은 거 이거예요. 이제 하기를, 우리 펩시콜라 사 먹으면 이렇게 딸 때 여기 더럽잖아요. 이걸 꼭 닦아서 먹어라, 닦아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환자 거를 깡통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붓는데. 그래서 얘들이 옛날부터 리코멘드 하기를 이 깡통 쓰지 말아라. 이거 에이셉틱하게 이 병 돌려서 만들어라. 그런 것까지 추천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제 깡통이 나오고 있죠. 그거야 이제 발전을 해야죠,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도 이제 ONS 이렇게 있고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이게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발전되고 있는 거,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걸 잠깐 설명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 이게 논문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지닌, 이게 이민을 높이거든요. 아지닌, 그 다음에 피시 오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게 여기도 메이저 서저리 할 때,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에 먹는다, 트라우마 힐링이 좋다, 뭐 이럴 때 주간자실에서 써라. 그래갖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험을 받은 환자한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회사도 하지만 또 의사들과 같이 클리니컬 스터디를 쭉 해갖고 이제 이게 증명이 되면 그때 이제 보험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제품들이 있고 요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이제 암 환자들이 못 먹을 때 먹는 겁니다. 치료받을 때 케모세라피 한다거나 방사선 치료하면 먹기가 힘듭니다. 이게 GI 트랙트가 다 이렇게 아프거든요. 다 셀들이 쭉 나와서 이게 험니다.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시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을 다 차려 먹고 그렇다고 그 밥에 영양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제가 보는 애들은 이제 뇌병변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는 이제 안 먹는 애들이 있고 장이 짧은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영양을 키워야 되는데 엄마들이 여기다 집어넣을 때 뭘 브랜딩 해갖고 뭘 해갖고 넣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엄마 애쓰지 말아라. 엄마의 정성은 안다. 근데 엄마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제품보다 못 만든다. 이 제품이 쏘나. 왜 엄마가 그렇게 정성을 알겠다. 정성은 다른 데다 정성을 그래라. 이게 만들어봤자 엄마가 아무리 섞어봤자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거 써라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애를 보는 게 헐났다. 이렇게 교과서에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논문이 쫙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법을 만들 때 사전 심사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법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유럽과 미국이 법이 셋업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걸 쭉 공부하다 보니까 걔네들도 지금 진화하고 있고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이게 식품에 갖다 놨더니 식품에서부터 먹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그러면 사후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 사후 제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잘리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얘들은 가이드라인을 계속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줘갖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 심사 제도지만 걔들은 그러고 이게 안 되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회사가 책임지고 망하는 거고. 이런 제도하고 우리하고 컬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걔들은 이런 에비던스를 쭉 가지고 오게 만들어 놓고 뭐하고 가이드라인을 계속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걔들도 고민하는 게 2019년도, 21년도, 20년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우리도 이걸 강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따 우리 이제 이명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겠지만 걔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사후 심사예요. 약은 사전이잖아요, 걔네도. 그래서 이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아싸리 사전에 등록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식품이지만 이제 중간 단계니까 그렇게 갑니다.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25분이니까 하여튼 저기 25분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건 이제 노인들, 노인 식품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이게 노인들이 sarcopenia라고 그래서 근육이 감소가 되거든요. 근육 감소 때문에 노인들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줘야 되는데 근육이 감소되지 않게 이제 여기 에센셜 아미노 액시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첨가해 갖고 증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것도 다 이 논문들이 증명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노인들이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노인이 정말 그 영양이 결핍되고 치료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럼 의사가 처방전 내갖고 보험을 타게 만들어 놓고 어떤 분은 그냥 내가 미리미리 맞겠다. 그럼 사서 먹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여튼 이제 돼 있고.
이게 또 아주 대단한 그겁니다. 치매에 대한 이게 나왔어요. 오랄 서플리먼트 영양제가. 이게 뭐냐면은 뉴트리션에서 한 10년을 연구합니다. 10년을 연구하면서 논문을 계속 내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제품 만들고 이런 제품 만들고 계속 만들어 왔는데 드디어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보험을 받았어요. 보험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유럽이 다 보험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독일 잘 사는 나라에서 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보험을 하냐면은 조기 치매를 늦춘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조기 치매를 이제 우리 치매약은 없잖아요. 치매약은 치매를 늦추는 건데 그걸 먹으면서 이걸 같이 먹으면 늦춘다. 그래서 의료비가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신경과에서 이제 조기 치매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거를 같이 먹어라.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이렇게 튜브 피딩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하고 오랄 서플리먼트를 가고 이게 디지즈 스페시픽하게 이 도움이 되는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도 저는 이제 성경인 줄 알았어요. 유럽이나 미국 제도가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공부를 해서 같이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정맥영양처럼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을 이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환자를 위해서. 이게 국회지만 국민을 위해서 이건 가야 된다고. 제가 이게 10년을 했는데 이게 국회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이게 전에서 국회의원이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나가시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간에 같이 이제 그 실에서 모셨겠죠. 그 실에서 누가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거 갖고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엔터럴 뉴트리션 이 경장 영양 이걸 하다 보니까 메디컬 푸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폼뮬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수입하면 되지 뭐 그냥.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 때문에 안 됩니다. 수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식약처도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식약처도 야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과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했죠. 이제 요새는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자라 껍데기 듣고 막 있어요. 이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특수의료용도 식품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라 껍데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다행히 그런 건 이제 다 없어졌고 그때도 대상이나 정식품에서 만들고는 있었습니다. 잘. 근데 제품의 질의 문제지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막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야 되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제도를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 제도도 이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럽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독립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은 냈어요. 근데 식약처도 어려운지 계속 뭐 있다가 뭐 환자 갑자기 수출 가이드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고 특수 용도 식품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 또 결론을 우리가 냈습니다. 특수 용도 식품 안에 특수 의료 용도용 식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론을 특수 의료 용도 식품 독립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관리제도 이게 입법 이게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요때쯤에서 제가 법률회사에 찾아갑니다. 법률회사 찾아가 율촌 김현장 누가 아이디어 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 그럼 법은 만들어진다. 근데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돈을 이제 그럼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 회사들은 있어요.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이제 회사가 김현장이나 율촌이 30%만 내라. 70% 성공하면 내라.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30%만 내면 내가 만들어줄게. 70% 갖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갖고 이제 몇몇 군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게 국민을 위한 건데 나중에 말썽이 생기겠다. 그래서 다시 학회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이게 있는데 마침 이제 펑셔널 푸드를 만드시는 정세영 교수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메디컬 푸시고 난 이게 지식은 알고 그분은 법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만나서 요 과제를 했습니다. 요 과제. 마지막 과제를 지금 법을 이제 어떻게 법안을 조금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제까지 지금 한 실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또 우리 이제 조동환 부대표님께서 오늘 부른 겁니다. 야 이게 뭔가 돌아가는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메디컬 푸시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아주 좀 기쁩니다. 좀.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법은 이제 우리 임효정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대강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게 선천성 내사질환 애들 뭐 키톤, 유리아 뭐 이런 거에서 특별하게 먹어야 뭐 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약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성분이 많잖아요. 관리할 수 없다. 그리고 식품으로 뺍니다. 식품으로 빼서 식품으로 메디컬 푸드라는 거를 시작한 게 여기가 8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뺐더니 또 문제가 뭐냐면은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일반 식품은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그 균이 있나 없나 성분은 정확한 게 아닌가 이런 감시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감시하는 제도를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한번 애를 써요. 의회에서 이 시소를 보면. 근데 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다 안 하더라고요. 무튼 뭐든지 하여튼 안 했어요. 미국은. 근데 하여튼 지금도 이제 2019년도에 무슨 그 심포지움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많은 제품들이 메디컬 푸드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던데 근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이걸 기능성 식품으로 일반 식품으로 갈 건지 메디컬 푸드로 갈 건지 어떤 게 돈을 잘 벌고 지금 막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데 이거 강화해야 된다 규제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부음이 이게 커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유럽은 좀 단단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단단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제 식품법에서 있다가 특수용도 식품이죠. 그런 걸 개정을 하고 2016년도에 메디컬 푸드에 대한 개정을 합니다. 16년도에.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자꾸 개정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6가지의 이제 이런 거를 니네들이 지켜야 된다. 이제 또 하나는 디렉티브에서 레귤레이션. 이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법이 디렉티브는 권유하는 거고 레귤레이션은 다 지켜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메디컬 푸드를 디렉티브에서 레귤레이션을 바꿨습니다. 모든 유럽국가 지켜라. 어느 나라는 이렇게 팔고 어느 나라는 이렇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제품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얘기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이런 레코멘드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 기반을 뭐를 하고 무슨 증거를 갖고 와야 되고 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규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이제 5분 남았는데 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이제 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약으로 된 거하고 음식으로 된 거, 식품으로 관리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거의 시장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켓 쉐어는. 근데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다 이걸 쓰긴 써요. 약이니까 보험되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으로 된 거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 개발이 힘들어요. 개발비가.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 식품으로 만들어서 안전하면 된 건데 그 식품에서 안전을 조금 높여서 관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약으로 관리하자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이제 80년도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가서 의사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메디컬 푸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려웠나 봐요, 법이. 그래서 딱 잘라버립니다, 그냥. 보험되는 제품을 만든다. 약으로 간다. 딱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약으로 된 건 이렇게 지금까지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란 표시한 걸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니까 이게 수입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년 됐어요. 근데 안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 팔렸어요. 수입했는데 의사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보험 되는지 뭐 아무거나 이때가 5년 전부터 대단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험이 되니까 의사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을 씁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근데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에보트 거를 요거를 80 여기 몇 년이야? 이때 보험을 해줍니다. 요 스탠다드 보험을 약으로 해갖고 개발을 한 거를 해갖고 약으로 개발을 쭉 해서 보험을 해버려요. 약으로 이제 등록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치카에서는 요게 이제 됐잖아요. 요걸 수입한 건데 요게 또 아주 재밌는 겁니다. 요게 하모니라는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건데 이게 일본 사람이 독일에다가 회사를 세워서 독일에서 세운 걸 가지고 다시 일본에 수입해서 일본에서 약으로 등록을 해요. 근데 일본에서 마켓쉐어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5년 전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독일에서 만든 걸 수입하고 독일은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유지하다 비브라운이 이 회사를 먹습니다. 왜 먹냐면 이게 메디컬 푸드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먹어요. 먹는데 이름을 안 바꿔. 왜? 한국에서 팔리니까. 이게 사실 비브라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만약에 비브라운으로 바꾼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약이 아닙니다. 식품이지. 일본에서 허가받은 게 식품 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도 가서 바꾸지 못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이렇게 이상한 우리나라에서 좀 약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약으로 우리는 만들기가 힘듭니다. 일본도 힘드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이 약을 만드는데 1상, 2상, 3상은 안 합니다. 이거는. 안전하니까. 그리고 1상, 2상은 안 하고 3상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제도가 일본에서. 그래도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제품 다양성이 안 나와요. 대신에 이제 보험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병원 이걸 씁니다. 환자가 가면 이거 보험해주고. 근데 나머지 또 50%가 다른 시장이 있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봤듯이 뭐 약품은 약처럼 쓰고, 이제 식품은 이제 병원에서도 식대로, 우리나라처럼 식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사 먹어야 되면은 이제 보험 되게 더 싸겠죠. 근데 그 이제 식품은 또 싸게 가격을 매기니까, 싸게 매기니까 또 유통이 되나 봐요. 근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식품으로 된 거는 식대만 하고 이제 보험도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디벨롭먼트도 짧고 다양성이 있다. 의약품은 이제 이게 비싸지만은 근데 보험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다양성이 없다. 이런 제도를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면 안 된다. 독립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메디컬 푸시 있고 유럽은 이제 FSMP로 이제 만드는 거는 식품처럼 만들지만 조금 더 강화된 규제된 걸 만들고 그다음 유통은 이제 의학 유통하는 식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보험을 해주고 먹을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일본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험되는 거 반, 식품으로 반. 식품도 기냥식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특수용도 식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식품만 있는 겁니다. 의약품으로 있는 거는 일본에 있는 걸 수입해갖고 그냥 식약처가 허가를 내줬어요. 약으로. 깜빡하고 그냥. 깜빡했는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회사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 없어요.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이 우리나라에. 1상, 2상, 3상만 하자. 뭐 이런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고 있어요. 자꾸 야, 제약회사에서 복제품 만들어라 그럼. 그런데 못 만들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유럽처럼 가자. 미국이나.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있습니다. 특별히 가공도 포뮬레이트 돼야 되고, 근데 언더 더 메디컬 슈퍼비전 정의가 딱 있습니다. 이게. 이 정의가 있고,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슷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안한 거는 환자 영양제 일부 또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거를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넣어야 된다는. 그다음에 충족시킬 수 없는 환자에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 감독 하에 줘야 된다. 그게 언더 더 메디컬 슈퍼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정의에 넣자. 이런 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선영석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다 알고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0조, 29조 정도 될 것 앞으로. 지금 17조의 시장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800억 정도였어요. 800억. 지금 많이 늘었어요. 늘었으니까 한 200~300억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세 발의 피죠. 우리나라도 한 이게 8천억 내지 1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시약처에서 계속해서 의료용도 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자꾸 하려고 애는 써요. 애는 쓰는데 그러면 안 된다. 독립법을 하나 만들자.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 건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메디컬 푸시 있고 일본에 약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퀄리티 높고 사이언스 베이스 클리니컬 에비던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GMP 일본의 식품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약을 수입하면 약으로 되는데 유럽에 있는 메디컬 푸시 수입하면 식품으로 가야 돼요. 카테고리가. 근데 수입도 못 합니다. 왜? 여기는 첨가물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 첨가물이 우리 식품법에 이게 막아요. 우리 식품에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우리 식품법에 첨가물이 좀 작은가 봐요. 테리토리가. 그래서 안 돼요, 또 이것도. 그리고 일본 거 했는데 이건 뭐 수입해봤자 이익이 없으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제 생각은 미국과 유럽처럼 생산은 이제 GMP, 햇삽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식품처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통은 이제 의료인의 관리하에, 그러니까 의사나 전문 영양사나 이 관리하에 보험 적용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일본처럼 두 가지를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은 낭비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미국과 유럽과 같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간다. 그러면 일본 빼놓고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아에. 그러면 중국도 바꿨어요. 메디컬 푸시라는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 시기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히 법은 빠르다.
중국의 모토가 그러면 법은 일단 만들어 놓는다. 근데 법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도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가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럼 일본이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맥 영양도 일본이 안 만들고 있어요. 못 만들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어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리피드 때문에 그런지 3팩을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 박스터에다 수출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정맥 영양이 갔습니다. 이것도 메디컬 푸드 갈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조용할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제가 아이고 조금 더 됐네. 30분까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게 좀 깨졌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과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제안을 이제 식약처에다 한 겁니다. 이렇게 메디컬 푸드 법을 만들어서 이제 GMP도 해야 되고 이제 허가 전에 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식약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한가 봐요. 저한테는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 왔으니까 우리 이제 의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이거 메디컬 푸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의사로서. 이거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강의 용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 임효정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정맥 영양보다 경장 영양 형태의 투여가 질병 회복과 개선에 유의적인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들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투여에 의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맥 영양에 대한 기술이 세계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장 영양에 대한 기술도 제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제도를 확립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임효정 위원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효정 위원님께서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셨고 경희대학교 부설 임상영양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해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셨으며 현재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교의 경장영양위원회 위원과 한국 FDC 규제과학회 메디컬 푸드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 위원님의 발표 주제는 국내외 메디컬 푸드 관리제도입니다. 임 위원님의 발표 시간 마찬가지로 20분 드리고 제가 종료 전에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효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많은 내용이 있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대략적으로 메디컬 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은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게 국내외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제도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장 영양은 정말로 튜브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경관 급식과 입으로 섭취는 하실 수 있으나 이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오랄 누트리션 서플리먼트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경장 영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관급식만을 좁은 의미로 경장 영양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경구 영양 보충에 대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필요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장 영양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엔테로시아 포뮬라, 여기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경장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물론 과거에는 천연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는 메디컬 푸드라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FSMP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메디컬 푸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메디컬 푸드나 FSMP랑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엔테로 누트리션 포뮬라는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과학적 근거를 기반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되며 제조 유통 과정에서 안전과 그 품질을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에서는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과 소비까지 전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파트들이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엔터 뉴트리션 포뮬라의 안전관리 체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품목에 대해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관리 제도 안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목적이 동일합니다. 내 영양 불량인 환자에게 장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 준다라는 목적이 동일한데 그게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동일하지만 어떤 게 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리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동일한 엔테로 뉴트리션 포뮬라가 의약품 그리고 식품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관리와 서로 다른 보험이 적용이 되는 이 제도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과 동일하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먼저 의약품과 식품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 의료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까?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이 엔테로 뉴트리션 포뮬라를 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메디컬 푸드의 사용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 보험을 해주고 있고 그게 입원 환자, 외래 환자, 그리고 튜브 피딩, 그리고 ONS 모두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식품이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다가 점점점 식품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규제를 늦춘 것이 아니라 이 엔테로 뉴트리션 포뮬라는 무엇보다 질병도 다양하고 그리고 같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환자마다 영양 성분이 다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한데 약으로 만들려면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라는 거죠. 필요한 규제라면 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나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카테고리가 훨씬 더 맞는 식품으로 옮기고 식품으로 중에서 굉장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73년도부터 메디컬 푸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유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요 국가 중 가장 신속하게 엄격한 FSMP 관리 제도를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요것들이 우리나라의 특수 용도 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밑에는 우리나라의 메디컬 푸드나 인펀트 포뮬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디렉티브에서 레귤레이션으로 강화가 됐는데 디렉티브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국 상황에 맞게 수정이 안 되고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모두 다 동일한 규정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강화한 이유를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FSMP, 어떤 나라에서는 푸드 서플리먼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된다. 한 회원국에서 FSMP면 저 회원국에서 FSMP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규제 환경을 명확하게 하겠다. 즉 품목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레귤레이션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들은 다 자국에서 추정이 가능한 디렉티브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FSMP만 유일하게 레귤레이션으로 올렸습니다. 즉 FSMP에 대한 관리는 유럽연합에서 강조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FSMP의 관리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법을 보시면 일단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법률은 모두 다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특수 용도 식품에 해당이 되는 609-2013이 있고요. 그리고 FSMP에만 적용이 되는 2016-128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회원국의 행정당국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디지상태라고 하는 보건소비자 청구에서 하고 있고 품목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품 노티피케이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사전에 이것을 자른다던가 이런 평가 제도는 없고 식품 사업자의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책임도 무조건 푸드 비즈니스 오퍼레이터가 맡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명확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가공되고 제조되어야 되고 환자의 식사 관리여야 되고 특별한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영양 요구량이 일반적인 식사 변형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 이 필요한 것을 FSM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구절이 해석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미션에서는 공식적인 해석에 대해서 지침서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SMP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기존 식품과 그리고 의약품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프로세스랑 포뮬레이티드가 된 게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언더더 메디컬 슈퍼비전이 어떤 의미인지, 다이어트리 매니지먼트, 그리고 모디피케이션 오브 노멀 다이어트가 어떤 의미에 되는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프로시드 포뮬레이티드라는 의미는 이 메디컬 푸드가 타겟하고 있는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맞게 처음부터 이거를 제조, 가공했다. 천연 내추럴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이건 의도를 가지고 영양 성분을 조절한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일반 정상인과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져야 되고, 그 영양 요구량을 일반 식사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을 때 그런 환자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제품을 메디컬 푸드라고 FSM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8번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 푸드 비즈니스 오퍼레이터가 내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손상이 됐거나 해서 1번에 보통 얘기하는 게 페닐알라닌을 소화할 수 없는 PKU 환자를 굉장히 많이 예를 들고 있고요. 2번째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영양요량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열량과 단백질이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양 요구량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일반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를 위한 대상은 메디컬 푸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만약에 건강한 성인이라면 열량과 프로테인을 일반 식사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스트릭 캔서 환자가 대부분을 절제를 하게 된다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반 이하를 먹게 되고, 그리고 또한 케모세라피를 받을 경우에는 이위의 점막세포가 모두 손상돼서 먹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먹는 것 자체 행동이 고통스러운데 그 환자에게 평소보다 병에 걸렸으니 많이 드세요 라고 하는 건 환자에게 고문이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간편하게 ONS로 섭취할 수 있는 메디컬 푸드를 권고를 하고 의료진이 권고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먹는 모든 음식이 메디컬 푸드는 아니고요. 이런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메디컬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푸드 비즈니스 오퍼레이터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가이던스를 마련해 두고 있고,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레퍼런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친절한 내용은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백데이터를 어떻게 푸드 비즈니스 오퍼레이터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3가지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다 그러면 권고하는 식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푸드 비즈니스 오퍼레이터를 믿겠어. 그 대신 너희가 책임을 져. 그래서 우리는 기준 규격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대신에 너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상태의 10%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거 품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률에 어떻게 권한을 위임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품이 FSMP에 해당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떤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것과 이 제품이 정말 FSMP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해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독특한 게
일반인, 소비자와 전문가에게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광고를 금지하고 법적 표시사항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명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고 굉장히 폭넓은, 보통 식품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준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제품을 환자에게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게 줘야 되는데, 이게 언더 더 메디컬 슈퍼비전의 의미가 소비자가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가 이 사람의 영양 상태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소비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명은 표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른 식품과 다른 점이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품의 표시상 플러스 FSMP라면 반드시 식품에 표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질병명을 쓸 수 있도록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유럽의 홈페이지인데요, 너가 정말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홈페이지고, 너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고 된다면 소비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슬레에서도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대상 홈페이지에서는 이 질병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즈 릴레이티드 말 뉴트리션.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상 표시에서 반드시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소만 하고 있지, 뭔가를 광고하는 문구는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온콜로지, 그리고 카케시아 온콜로지 페이션트라는 질병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대상 홈페이지 자료에는 우리가 이런 임상시험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제품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진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FSMP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주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판드럭 액이라고 하는 이게 희귀 의약품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관장하는 21 타이틀 21 CFR에서 다른 것들이 식품과 동일하게 이 메디컬 푸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 이 두 가지가 메디컬 푸드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FDA 산하에서 CFSA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노티피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예 미국은 모든 것들을 등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겠어, 너희들이 모두 책임을 져라는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사전 평가가 없는 대신에 자체 평가를 기본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그 대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제조시설 점검을 1년에 한 번 함으로써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추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 21, CFR 21에서 메디컬 푸드라고 제품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유럽과 비슷하게 제조 가공돼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영양소 요구량을 가져야 되고, 일반 식사로는 식사 관리를 할 수 없고 의료 감독하에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유럽과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FDA에서도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개정고시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FDA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랑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근데 굉장히 필요하고 제품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규제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대부분이 두 가지, 메디컬 푸드의 데피니션과 라벨링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로 정의와 표시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공식으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FDA에서 메디컬 푸드의 정의에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자기네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FDA의 입장은 이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ABC 이렇게 조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것들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감시관이 이 정말 업체에 가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다. 왜냐하면 메디컬 푸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서 우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인스펙션, 공장의 시설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벨 리뷰를 할 거고요. 영양소 성분이 표시된 것만큼 정확히 들어있는지를 분석할 거고, 그리고 미생물 검사를 일반 다른 식품보다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분류인데요. 분류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러프하게 분류를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굉장히 먼저 단단한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 미국은 그렇게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DA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더스트리를 위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료가 FDA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시도 법적으로 이걸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소비자와 전문가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질병명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유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의 네슬레고요. 이게 소비자용 홈페이지인데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을 누르게 되면 리디렉션이 돼서 메디컬 허브라는 프로페셔널을 위한 전문 사이트로 옮겨지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용 제품인데 이건 소비자용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거나 헤드앤넥 캔서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에게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어 인포메이션이나 뉴트리션 팩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용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전문가용 홈페이지에는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런 임상 결과라든지 아니면 논문 그리고 이제 학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라고 이제 전문가들에게 선택을 위해서 표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많은 부분 자율성을 위주로 이제 제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 나라는 사실 사전 허가를 하지 않고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이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사전 표시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법에 환자용 식품을 포함한 특별 용도 식품의 포시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들을 내고 있는 내각부령, 하위 법령이죠. 여기에서 나와 있고 표시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이 표시 사전심의 하나를 통해서 품목도 관리하고 표시도 관리하고 제품도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약품이고 이게 일반 식품이라고 한다면 의약품에 가까울수록 더 엄격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 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식품이 잘 알다시피 이제 펑셔널 푸드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개별 인정형, 요거는 허가 기준형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이 환자용 식품을 얘기하고 있고 정말로 나라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허가 기준형 그리고 제시하지 않고 업체에서 그 허가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 평가형 두 가지가 있고요. 유럽의 메디컬 푸드나 FSMP는 엔테럴 뉴트리션만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러프하게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여기 벤치마킹 한 것처럼 이전에 이미 식단형 제품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 심의에 요구되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있고 만약에 허가 기준형이라고 한다면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개별 평가인 경우에는 나라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의 근거가 명확한 것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는 대부분 임상시험 결과를 통한 논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사항은 뭐냐면 지금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이 허가를 받은 제품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농후유동식이라고 해서 일본에 굉장히 많은 농후유동식 엔테로뉴트리션 포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품 수가 적을까 하면 이게 네슬레사의 임팩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이게 환자용 특수용도 식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양기능식품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수용도 식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돈도 많이 드는데
여기에 등록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영양 성분 분석이라든지 미생물 분석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곳으로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 안전 관리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 의료 용도 등 식품 관리 제도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이하 관련되어 있는 식품의 모든 법이 되고 고시 수준인 이제 식품 공정과 광고 심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치와 하한치라든지 광고 표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반 식품과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뭐 제조를 하거나 품목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사전 심의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유럽과 미국과 다른 점은 일반 식사로 그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없는 환자에게만 공급한다는 게 빠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은 굉장히 러프한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목표가 유럽과 동일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의 안전한 기준 규격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즉 다양한 제품을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쪼개겠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와 서양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이거를 제시를 하느냐 아니면 그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이제 자유롭게 제시를 하느냐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목적하는 것은 다양한 제품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품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유통과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FSMP를 규제하고 있지만 보험은 각 나라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에서 하고 있고요. 독일을 조사를 했고 판매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COPD 환자, 뭐 레날 페일리어 환자 모두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입에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 외래 환자에게 튜브 피딩, ONS 모두 보험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제품별 상이한 수가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심평원 같은 곳에서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험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튜브 피딩 환자 그리고 스탠다드 포뮬라인 ONS 그리고 아래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디지즈 스페시픽 포뮬라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FSMP 다른 제품을 엔테로 뉴트리셔널 포뮬러로 사용했을 때는 보험을 해주지 않고 반드시 FSMP의 사용에만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근거 규정입니다. 다 독일어인데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규칙의 근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 41조 요양급여에 보면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이런 환자에게 보험을 해주겠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6번의 치료 재료에 엔테럴 뉴트리션이 들어가서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정만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보험을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심평원과 같은 곳인 GV에서 이런 지침을 하고 있고 또 독특한 건 의약품 처방 지침 중에 한 섹션을 읽고 있습니다. 섹션 1이 아니고 I거든요. ABCD I인데 여기에서 법적 허용 및 예외 이런 청구 범위에서 내가 보험을 해줄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돼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별로 다르게 수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약품과 같은 약간 파지티브 리스트 표준 제품 ONS는 이런 조건에서 내가 보험을 해주겠어 디지즈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병에 이런 인디케이션이 있을 때 내가 보험을 해줄게 라는 것이 파지티브 리스트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험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구입에 제한이 없는데 단지 선천성 대사 질환자를 PKU 환자를 위한 것에서는 이건 병원과 약국, 정부 기관으로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의 모든 제품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고 디지즈 스페시픽 제품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게 튜브 피딩, ONS 모두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판단이 될 때 보험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다른 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100kcal를 한 유닛으로 나누고 유닛당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미국의 공보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메디케어는
진짜 정부, 나라 정부에서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주 스테이트에서 반 그리고 국가에서 반을 내고 있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튜브 피딩에만 보험을 적용을 해주고 그게 일시적이지 않는 보통 3개월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험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튜브 피딩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뮬라뿐만 아니라 피딩 펌프나 투여 용품 장비가 모두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지는 처음에는 튜브 피딩 환자하고 ONS 그 성인과 어린이에게 모두 ONS를 이제 보험을 해주고 있고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하고 반드시 메디컬 푸드를 통한 경장 영양에만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디케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디케이드의 근거 규정이고 뉴욕주인데요. 원래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 튜브 피딩에는 모두 보험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21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ONS가 보험이 됐었는데 법을 개정을 해서 주법을 개정을 해서 21세 이상 성인에게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보험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경광급식을 하는 환자, 그리고 선천도 대사 질환자가 있는 환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영양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세 가지가 진단이 되고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처방을 했었을 경우에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ICD의 말뉴트리션을 처방하는 그 코드와 동일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뉴트리션 환자 중에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내준 환자에게만 ONS를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라든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블렌디드 조제식의 경우에도 코드는 있으나 이거는 보험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뉴트리션 컴플리트한 거나 아니면 칼로리가 높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단백질이 가수분해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을 한 유닛별로, 이게 다른 회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그 한 유닛별 같은 수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환자용 식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고,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보험이 되고 있고, 환자용 식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 튜브 피딩에게만 식대 환자가 보험이 되고 외래 환자에게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식당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별이 아니라 한 식당 이제 보험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지금 일본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과 약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일본과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굉장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조제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갈아서 만든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제품이 특수용도식품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 가능하고, 앞서서 제가 환자용 식품으로 카테고리가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환자용 식품이 아니라도 병원에 사용하는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도 병원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엔테럴 뉴트리션 포뮬라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환자용 식품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제식과 완제품 모두 동일한 수가를 받고 있고, 한 식당, 한 끼니당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엔테럴 뉴트리션 포뮬라를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식품과 약품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합니다. 유럽을 선두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동일한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 상황에 맞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장 먼저 엄격한 FSMP 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3년도에 퍼블리케이션에서 2016년에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을 했고요. FSMP에 대한 특별법은 2016년에 퍼블리케이션에서 2019년에 이 시행을 했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도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지는 않고 이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아마 요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되고, 이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FDA에게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나온 워크숍과 그 논문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영양학회에서도 폴리시 메이커들과 함께 우리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FSDU의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논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의 문제인데요. 보험은 이렇게 외국은 이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만성 질환의 예방에 영양 정책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 영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메디컬 푸드 공급을 통해서 환자의 영양 상태가 증진이 되면 이렇게 재원 기간이 떨어지고 재입원율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 그리고 사망률까지 낮춰주게 된다는 근거 자료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임상 효과를 베이스로 해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치료에 있어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의료용 식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보험 적용을 고려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효정 위원님께서 참 전 세계 지금 20조가 넘어가는 메디컬 푸드 시장에 이제 다른 나라의 예들을 들어주셨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대적에 맞는 그런 메디컬 푸드의 개발이나 제조, 유통 그리고 소비자에 적용하는 단계의 보험 적용까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 제도적인 확립을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